네, 여러분. 이제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현재 MBC에서 캠페인 광고 아나운서는 저는 허지연 아나운서고요. GNI의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행사에 앞서 원래는 국민의례를 진행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오신 분들 저희가 중국 그리고 한국 미디어 그리고 기업인 분들께 정말 많은 축하 인사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부득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또 축하 말씀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也是 GNY 韩中新媒体联合会的中方总顾问刘继明。很抱歉，因为疫情，我没能亲历现场，与大家一起感受这非常有意义的活动。我们一直推动韩中两国在文化、教育、旅游、商业等各个方面的友好合作与真诚的交流。预祝第3届韩中新媒体经济论坛取得圆满成功。感谢大家一直以来对亚太通讯社、对亚太通讯社韩国分社的大力支持，谢谢大家。 안녕하십니까, 양창영입니다. GNY 방송센터 확장 이전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제3회 한중 미디어 경제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한중 자유무역 FTA 민간 상무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컨소시엄 협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추진하고 있는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 사업은 현재 부지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부지 조성공사를 마치고 23년 상반기부터는 상부 건축물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글로벌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한영섭입니다. GNY그룹 금나윤 대표께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회사를 확장 기념하며 오픈식과 더불어 한중 미디어 경제 포럼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알찬 포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원봉사자 총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박종원 박사입니다. 먼저 이번에 GNI 방송센터 오픈과 제3회 한중 미디어 경제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체육학 박사고 또 자원봉사자 총연맹을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운영하면서 KBS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SK 네트워크하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얻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GNI와 그리고 한중 미디어 경제 포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스포츠 산업 분야와 마이스 산업의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제가 동참해서 우리 금나윤 대표님이 한국에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 유엔평화국제교류기구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우패션그룹 회장 안병철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GNI 방송센터 확장 이전 개업을 축하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나날이 성장해가는 금나윤 대표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2019년 10월에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던 GNI 한중 미디어 경제 포럼이 벌써 3회차를 맞이하게 되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소중한 행사의 겹칩으로 현장에 찾아뵙지 못한 점 아쉽지만
참가자 모든 분 글로벌 마케팅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멋지게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김도 있는데요. 저희 모니터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더 깨끗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我代表凯天国际会民会一些全体员工，热烈欢迎所有在座的会民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축하 인사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내빈분들께도 축하 격려 인사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화해 코리아의 전동군 회장님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축사는 이따 중간에 한번 또 듣도록 하고요. 그럼 먼저 지금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시 지구의 지도위원이신 김건기 지도위원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협회, 기업인, 전문가분들이 GNY 방송센터 오픈식과 제3회 한중 미디어 경제 포럼의 이코노미디어라는 의미 있는 주제를 앞에 두고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차이니즈홈 금나온 대표님과 금제 인터내셔널의 김주훈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GNY 한중 미디어 연합회의 주최로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포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코노미디어 컨소시엄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시어 앞으로 행사를 주최 주관해 주신 금나온 대표님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희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세계 220여국에 약 100만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백상 라이온스 클럽은 354 C지구에 소속되어 동국대 경영대학원 동문으로 구성하여 1993년 창립했고 28년간 국제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상 라이온스 클럽의 2016, 2017 회장이자 본 행사의 주관을 맡으신 김주훈 대표님은 국제 라이온스 협회의 미국, 중국, 대만, 일본, 태국, 베트남 등 국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국제 교류 및 봉사를 활발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한 영향력과 국제 교류 능력을 통해 GNY 한중 뉴 미디어 연합회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길 기대하며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궁한
발전 기원해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건기 지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쑥쑥 성장해 나갈 테니까요. 더 많이 발전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G&I 방송센터 오픈식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주변을 한번 쭉 둘러봐 주시겠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정말 저희가 설비를 잘 해놨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은 물론이고요. 패션 화보, 그리고 교육 영상, 다양한 콘서트 등 저희가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시는 스태프분들, 우리 이따가 대표님께서 소개를 다 해주실 거지만 업계에서 정말 최고로 내노라 하는 분들을 다들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 있어서 앞으로 미디어 쪽으로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영상 쪽으로, 사진으로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G&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표 금나윤 대표님의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우리 대표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I 그룹을 이끌고 있는 금나윤입니다. 요즘 비대면 시기에 정말 친지 가족 만나기에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 금나윤 또 한국에 와서 정착 생활을 시작한 지가 이제 9년 차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다 보니까 저를 알게 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신분으로 저를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9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여러 가지 사업체를 통합하여 융복합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 우리 멤버들과 함께 큰 무대를 꾸리면서 오늘 같은 오픈식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어서 포럼 행사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또 많은 글로벌 시장의 정보 얻어가시고 자기가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장부잖아요. 금나연 대표님.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정말 힘있게 잘 해나가실 거예요.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 실장 임명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금나윤 대표님 그리고 실장 김대훈님 앞으로 모셔서 임명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I 방송센터에 스튜디오가 있고 촬영팀이 따로 있고 또 광고 상품 촬영 단체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 세트장을 지금 여기는 이제 3번째 오픈하는 곳이고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시작했던 곳이 서울 마리나 요트클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트를 배경으로 살짝 뒤로 요트를 배경으로 해서 상품을 좀 고급화시켜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마곡 좀 김포 지역이긴 한데 신도시라서 거기에도 또 대기업들이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인데 쇼호스트들도 많이 움직이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곡에는 잡 프로필과 라이브 방송하는 센터를 따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실장님 오늘 임명식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실장으로 임명되는지 먼저 저희 회사 팀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조명이 조금 안 되나요? 어둡게. 네, 기업 강연 송출 및 중계 방송이 있고요. 인스타 라이브 중계 방송, 세미나 웹 중계, 행사 중계 방송에 이어서 제품 홍보 영상, 기업 홍보 영상, 유튜브 제작 총괄, 유튜브 제작 대행, 공모 영상, 스튜디오 프로필 촬영, 요트 프로필 촬영, 행사 보도 사진 촬영,
제품 사진 촬영, 언론 채널 운영, 인터넷 신문사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권 미디어로 전 세계 연맹이 되어 있고요. V커머스 아카데미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 라이브는 네이버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동맹을 통해서 중국 쪽으로도 라이브가 가능합니다. 저희 GNI는 CI 해설을 해드리면 G, good, N, new, Y, 용, good, new, 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저희 팀원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구체적으로 만나뵙게 될 건데요. 여기가 서울 마리나 요트클럽의 사업장이고, 요트에서 뷰티 라이브 방송을 했던 기록 영상들이고, 요트 프로필 촬영했던, 네, 여기는 마곡 현장. 현재 여러분 계시는 가산의 대룡 17차 현장입니다. 오늘에 임명하게 될 김대훈 실장님은 여기 가산의 스튜디오를 책임질 실장님이시고요. 앞으로 모셔서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희원님 임명장. 우리 실장님이 저희 GNI의 앞으로 CEO가 되겠다고 비전 선언을 작성한 게 있는데요. 잠깐 그걸 발표해 볼까요? 여기로 와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GNI 디프로필 실장을 맡고 있는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GNI에 이제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서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작성했던 문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나의 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첫째, 2024년까지 GNI에서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출 것이다. 둘째, 2027년까지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것이다. 셋째, 2030년까지 GNI 미디어 사업 부문의 CEO가 될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20대 중반 나이에 어느 회사 가서 정말 이렇게 9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회사의 CEO가 되겠다고 비전을 선언하는 분들 참 드물죠. 네, 이 친구는 어제도 새벽 3시 반까지 함께 야근을 했고요. 정말 제가 오늘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언제 빨리 큰 돈을 벌어서 이 직원들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 다음 절차로 진행을 할까요? 네, 이어서 여러분 포럼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GNI의 직원분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야근하는 우리 실장님, GNI를 얼마나 집처럼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맨날 야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도대체 집에 안 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GNI의 임직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젊고 새롭고 영한 게 바로 에너지가 넘쳐나는 GNI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응원에 따라서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귀한 정보들을 가득 담은 포럼을 진행을 할 텐데요. 주제는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걸림돌이 디딤돌로 되는 그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김주훈 대표님께서 또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구독 경제.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죠. 네, 이 주제로는 신운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세 번째, 소셜 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기대가 됩니다. 이 내용으로는 남강우 부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네 번째, 이코노미디어 융복합의 가치. 금나윤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포럼을 진행해 주실 우리 먼저 좌장 금나윤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이라 하기에는 뭐 나이대도 그렇고 사회 경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다 자격은 없지만 저희 행사 주최 측에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선배님들 모시고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네 번째 발표 저희 제목이 이코노미 디어긴 한데 여기에 페이지 중에 제가 이 포럼을 진행하기 위한 시작 멘트가 있어서 먼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 디어는 저희가 지어낸 이름이고요. 여러분 많이 익숙한 이유는 이코노미, 여러분들이 기업인들을 이코노미라고 호칭을 하죠. 그래서 많이 익숙해 보일 텐데 미디어, 저희들은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와 미디어를 합쳐서 합성어로 이코노미디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회사를 키우려면 홍보가 필요하겠죠. 홈페이지부터 홍보 영상이 들어가야 될 거고 외국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할 때는 통번역 자막이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해외 버전을 만들어 놔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다 미디어 쪽에서 제작과 콘텐츠 공급을 해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와 기업인들의 융복합 산업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의 이러한 홍보 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한 호소를 하기 위하여 오늘 같은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사실 우리 뒷페이지 잠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펼쳐야 되는군요. 한중 민간 경제 협력 포럼, 한중 관계 발전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지난 23일이거든요. 예, 삼성동의 그랜드 호텔에서 진행했는데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민께서 축사를 하셨거든요. 그때 발표했었던 내용 중에 가장 뜻깊었던 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한중 협력을 해서 한중 양국 간의 협력을 해서 제3국 공동 진출을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차원에서나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러한 경제적인 포럼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비록 저희들은 민간적인 행위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실 여기 오늘 너무 교통 문제로 내빈 소개에 원활하지 못했는데 앉아 계신 매 한 분 한 분이 뒤에는 100명, 10,000명 큰 단체와 그룹과 센터들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여기 앉아 계시는 인원수로는 가늠이 안 되는 세계적인 규모로 이런 매칭 컨퍼런스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모신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분들인데 한중 민간 경제 협력 포럼 이사장 지영모님께서도 그 포럼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한중 경제 협력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오늘의 제3회차인 만큼 2019년 국회 도서관에서 제1차 포럼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300명 이상의 규모로 진행을 했었는데 해외 인터넷 신문사들도 26개 단체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2020년 8월 18일에 제2차 포럼을 진행했고 오늘은 그 전통성을 이어서 제3차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발표자분들 정말 귀한 분들인데요. 1번 순서로 우리 금제 인터내셔널 대표 김주훈님을 모시고 발표 주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금제 인터내셔널 대표 김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출 기업이 해외를 진출할 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딤돌로 만들어서 해외에 진출할 때 도움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표 영상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가운데서 여러분들 다 볼 수 있게끔 가운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화면을 보시다시피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분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림돌이 나타났을 때 기업인들 또는 단체나 협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방법은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뒤로 돌아서 낙담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쳐다보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디딤돌 삼아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혼자서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좀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려고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른다고 할 때 혼자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옆에서 누가 도와줄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의 의지가 또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기업인들이 나름대로 본인의 역할을 또 같이 해주셔야지 성공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딛고 올라선다. 그래서 결국에 걸림돌이 디딤돌로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수출에 대해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보시다시피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네.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들은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것들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본인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출은 하고 싶어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일단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그 제품 생산된 것만 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상품의 장점이 뭔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 앞으로 수출을 할 때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좀 알 수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맞춤형 기업 컨설팅을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다시피 기업 맞춤형 해외 진출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정부 지원 사업,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해외 시장 조사, 뉴미디어 마케팅, 해외 진출 현지화 마케팅,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부터 보완을 해서 해야 될지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를 해 나가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수출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가장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자금이겠죠. 수출을 하려고 하면 다양한 요소에 대한 부분이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갈 때 자금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 해결이 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시겠죠. 자금에 대한 것도 금융, 기술 개발, 인력, 그다음에 수출, 내수,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대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원활하게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좀 이제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코로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야에 좀 자금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내년에 지원을 해보신다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기업들한테 혜택을 드린 금액이 4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는 이만큼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서
고객님들한테 직접 가서 컨설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한테 의뢰가 또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잘 한번 활용하시기 위해서 좀 이제 정보를 얻고 싶다든지 하시게 되면 우리 이런 이제 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부분으로 좀 이제 접근하려고 하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징검다리. 네, 정보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간다고 하면 다 정보가 다 있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정보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나한테 필요한 정보인지, 이 정보들이 올바른 정보인지 이런 거에 또 판단하는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한 나라의 HS 코드를 가지고 그 식품 위생 허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찾는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정보를 고르는 일이 사실 또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고 검증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같이 서비스를 받아보신다고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다시 뒤로 한번.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 코트라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청 다양한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엄선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AI 수출 지원 서비스 이번에 그 차이니즈 홈에서 정보 지원 사업을 받아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12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한번 사용해 보신다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해외 수출 정보에서 무역 실무 지원, 정부 지원 사업, 부가 서비스까지 토탈형 정보를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징검다리는 유통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통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쇼핑하는 것들을 원하지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유통 방식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드랍 쇼핑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밖에 안 나가요.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모든 상품들이 집 앞으로 드랍 문 앞에 배송이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유통 환경이 변하는 거에 맞춰 갖고 우리 기업도 같이 변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어떤 품목을 제공을 하고 어떻게 사업 모델을 만드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일반적인 제품 판매에 대한 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새로운 사업군이 발전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지금 택배, 배송에 대한 것도 지금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산업이 많이 성장했지만 또 하나 포장재, 패키징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충무로에서 가장 많은 인쇄업들이 이제 의뢰를 해서 하는데 거기서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2배 이상의 그만큼 산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통 환경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환경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환경이 변화됐고 B2C 직접 기업이 고객을 상대로 했을 때 유통 환경이 변한 것처럼 우리가 수출 기업이 해외의 바이어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환경도 많이 변했죠. 그래서 지금은 비대면 화상회의라든지 실질적인 그 온라인 그 대면 마케팅이 아니라 비대면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자, 마지막 제가 이제 징검다리 끝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실제 4가지 단계를 다 거쳐왔지만 마지막에 이 유통 마케팅에 대한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보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사전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점차 온라인화 많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이 주문을 하고 난 이후에 구매 이후에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할 때 많은 고객님들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실 때 단순하게 할 때 수출 그 당시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시고 그 이후에 대한 것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어떤 제품인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할 때 그 사전에 언론 홍보라든지 사전에 그 밑바닥이 될 수 있는 영업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충분히 밑바닥에서 제품을 알리고 기업을 알릴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해놔야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때 그 회사의 신뢰도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미리 사전 홍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매 이후에 대해서도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추후 언론 미디어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우리가 해외로 진출을 할 때 중간에 이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디딤돌만 됐다고 해서 이 다리가 완성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저희가 많은 지금 제가 첫 번째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제 이후에 발표하시는 분들께서도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내가 그냥 받아만 가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거나 기업이 그만큼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징검다리를 단단히 다져서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지가 않으면 금방 또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대해서 든든한 다리가 되고 수출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동반자로 금제 인터내셔널이 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제 인터내셔널 아니나 다를까 김주은 이사님은 컨설팅 사업을 수년간 해오면서 특히 국내 기업들만 도와드린 게 아니라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글로벌 문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노하우가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비대면 시기에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 국내에서도 이 유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디딤돌을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걸림돌을 어떠한 방법으로 디딤돌로 전환할 거냐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발표자 우리 신운철 박사님 신유통이라는 주제로 중국 구독 경제에 대해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나연 대표님 이 진두지휘하는 GNI 방송센터 확장 이전 오픈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돼서 매우 행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독 경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는 얘기 요즘 많이 듣고 계시죠? 심지어 이제 양말 구독까지 있더라고요. 양말까지도 구독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의 어떤 발전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 개개인들이 여러 가지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와도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거졌네요. 예, 수출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구독 경제. 자, 이제 앞으로 양말만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진출도 구독을 합시다라는 제안을 하려고 또 그런 생각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자주 이제 듣는 질문인데요. 코로나 시대니까 지금 중국에 진출하면 많이 어렵겠죠. 사장님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중국을 새롭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도 맞아야 되고 중국 가면 격리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죠. 예, 사장님께서 안 가셔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저희의 그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촉박한 관계로 제가 이제 계문견산, 문을 열면 산이 보인다. 직접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좀 나누겠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의 소비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중국의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주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그럼 중국 소비자가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어떻게 쇼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령 중국의 소비자 A가 한국산 선크림을 하나 필요로 해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요즘에는 모바일 시대입니다.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8.5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마트폰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중국의 알리바바 터보에 들어가서 이제 선크림, 비비크림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제품들이 그들의 검색하는 터보 라이브 상세 페이지 목록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밤새우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은 중국 소비자하고 만날 기회가 이제 차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여기 되고 하나요? 예.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G마켓이라든지 옥션하고 마찬가지겠죠. 어떤 것을 검색했을 때 항상 우선순위가 있고 더 돌출되게 노출되는 그런 상품이나 기업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중국의 터보라든지 이런 알리바바 플랫폼에 노출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위는 항상 메인 순위에 방법을 대서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또 뭐를 볼까요? 한국하고 마찬가지겠죠. 사용 후기를 봅니다. 다른 사람이 써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렇죠. 예.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의 네이버인 바이두에 가서 그 브랜드를 검색을 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왜냐하면 중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제품뿐이 아니고 전 세계 제품들이, 전 세계 비비크림이 집중이 돼 있고 소비자들을 향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제품만 좋다고 자부심만 가지고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너무나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생각하는 어떤 중국의 상황과 중국에 있는 현 상황은 좀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많은 갭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좁혀나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입장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첫 번째는 중국의 바이어들 입장입니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는 좀 운때가 잘 맞아서 좋은 바이어를 만나서 내 제품을 턴키로 컨테이너 베이스로 누가 사갔으면 하는 그런 꿈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그럼 너무나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어들도 가령 이제 A라는 회사의 제품을 수입을 해서 중국에다가 이제 판다고 했을 때 마케팅이 전혀 안 돼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제품들을 파는 것은 그 중국에 있는 유능한 바이어들한테도 하나의 굉장히 과제이고 그들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준비된 제품이나 준비된 브랜드를 취급하려고 합니다. 같은 값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어들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거의 생각을 한번 정도는 뒤집어서 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사장님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제품이 항상 최고입니다. 내가 만든 제품 최고예요. 전 세상에 최고인데 이 제품을 중국에다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잘 진입만 시키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중국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상황을 잘 모르시고 중국이 지금 그야말로 스마트폰
통해서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고 스마트폰에서 컨텐츠화 시켜야만이 제품을 팔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사실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중국의 시장 조사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기반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제품은 항상 만들어져 있고 그 상황에서 중국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리아 사장님들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계속 배워가면서, 왜냐하면 중국 시장의 발전 변화하는 그 사이클이 한국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나라는 굉장히 크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패단은 뭐냐 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본 많은 분들 중에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삼국지 그렇죠. 논어, 대학, 공자, 맹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국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한문을 중국 사람보다 더 잘 해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물론 이제 일리는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케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 또 두 번째는 중국은 한국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잘 들여다보면 중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대한민국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현재 한국 상품이 중국에 유통되는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년간의 현장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하나의 도표로 이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중국에 팔리고 있는 유명한 한국 제품 중에 40%가 짝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60%의 어떤 제품들도 정상 루트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상황에 의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인지를 해야 되겠다. 자,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델입니다. 중간문 유통 모델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 신유통 모델이라고 합니다. 중간문 신유통. 저희는 한국의 제조업체, 브랜드업체, 그리고 총판업체, 또 중국에 가 계시는 한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저희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한국의 그 창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중국 물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소비자 내지는 유통 채널에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추구하는 내용들과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정부보다는 효율적으로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구독 경제는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신규 그러니까 중국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을 뽑게 되겠죠.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면은 그 직원을 뽑는 비용이 대학교를 금방 졸업한 굉장히 젊은 직원이다라고 하면 월급을 그래도 한 200몇만 원 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직원을 뽑는 비용에 맞먹는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저희하고 손잡고 꾸준하고 쉽게 얘기해서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중국에 대해서 잘 몰라도 중국에 출장을 다니지 않고 중국 통역을 이렇게 대동하고 여러 가지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컨텐츠 영역 그리고 이제 인증, 전자상거래 유통, 마케팅까지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잘하는 것은 하고 또 일부 예를 들면 컨텐츠 디자인 영역은 우리 GNY 글로벌 같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새로운 이제 모델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한문 저희 법인 이름이 상호가 중한문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추구하는 신유통 플랫폼 역시 중한문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22년 내년도는 한중수교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굵직굵직한 몇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중한문 IT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 한국인회,
중국에 나가서 사업하고 계시는 중국 한국인의 총연합회하고 같이 손잡고 중국 한인회 복지모를 지금 한국에서 만들고 있고요. 또 중국에 산재되어 있는 그 정상 통관된 제품들이 지금 다 재고로 되어 있습니다. 상해, 북경, 신명, 뭐 심천, 연길 등등 해가지고 중국까지는 갔는데 다 재고로 되어 있고 지금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IT로 해서 B2B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의 어플에 담는 것 외에도 이제 신명을 1호점으로 해서 신명, 청두, 뭐 선전 이런 곳에 저희가 중간문 신유통센터를 구축해서 중국의 왕홍들, 현지에 있는 중국의 바이어들한테 오픈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다이렉트로 D2C, D2B로 다이렉트 마케팅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형성했고, 신명 그 1호 신유통센터는 저희가 계획은 이제 연말 연초에 신명에 있는 중국 한국인의 동북 삼성 총연합회에서 제공한 공간에서 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화문 MC에는 중국에 있는 그 한국 제품에 관심 있는 왕홍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전자상거래라든지 마케팅 교육을 시켜서 왕홍이라든지 한국의 인플루언서의 인재풀을 형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업들 제품에 공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관련된 샘플 마케팅도 준비 중이고요. 저희는 모든 그 시작을 어떤 정보라든지 교육에 어떤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화문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화문 멤버십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GNY 글로벌 같은 이런 회사들, 좋은 기업들, 그리고 금제 인터내셔널 같은 좋은 컨설팅 회사들, 또 그 밖에 저희가 필요한 회사들하고 같이 하나의 그 그룹을 형성을 해서 이 멤버십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나갈 수 있게 안전하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내년 연초쯤에 이 멤버십 플랫폼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 시대입니다. 그 컨텐츠는 모바일로 구성이 되고 지금은 중국이 그야말로 전 국민이 방송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우리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들과 그 제품과 브랜드에 관련된 좋은 컨텐츠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왕홍을 통해서, 유명한 왕홍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셀프 방송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왕홍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방법론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서로의 좋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은철 박사님은 광고 홍보학 박사님이세요. 전문성을 따져도 또한 중국에서 현지에서 이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많이 직접적으로 운영하신 분이어가지고 전문성이나 그 현지 경험이나 모든 노하우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으면서 너무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중국 구독 경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 호텔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이런 포럼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용히 진행하려고 박수를 청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대에 조금 점심 식사 후라 커피도 못 드셨는지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표정과 상태, 식구들이 볼 때 혹은 지인들이 볼 때 이 인터넷에서 다 보이니까 조금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그 한국인들이 세계로 나가서 재외 동포라고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중국 15억 인구에 섞여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신 한인회가 있는데 전 중국 한인회 총연합회에서 부회장을 담당하고 계신 남강우 부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소셜벤처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저는 남강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그 방송센터 오픈을 기해서 우리 금 대표님한테 축하드리고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공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다 저보다 선배들이시고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 자리 빌어서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훌륭하신 분, 특히 제 앞에 또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는 박사는 죽어도 못 되는 사람인데 좀 많이 떨립니다. 박사를 괜히 따가지고 그 박사 안 따도 다 살 수 있죠? 예, 근데 괜히 쓸데없이 박사 딴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제가 소셜 벤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위에 게 눌러야 넘어가죠? 그죠? 예. 이게 넘어갔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제목은 너무 거창합니다. 이게 보니까 제목은 금 대표님이 주셨고요. 이대로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대로 합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앞에 그 훌륭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약간 설명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뭐 중국 한국인의 총연합회 뭐 부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 달란트,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모든 것이 연계해서 우리가 같이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한국인의 뭐 부회장이다. 그런데요, 뭘? 나랑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죠.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중국 한국인은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죠? 참고로 제가 저는 한국에서 본래 ERP 회사 임원하고 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부터 중국에 왜 다녔냐면 중국에는 자원봉사 때문에 다녔습니다. 부르유토끼라든가.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구나. 그런데 2005년도에 중국의 꽤 큰 회사에서 전산개발 및 컨설팅 의뢰가 왔어요. 저는 안 하려고, 왜냐하면 중국은 도와주는 나라이지 뭐 비즈니스 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제 마음속에 안 하려고 일단은 계약금 무조건 9억을 줘. 니들 굿자 좋아한다며. 그리고 매출액에 매월 매출액에 9%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마침 연변에 돈화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나중에 일을 오랫동안 진행하면 힘드니까 상해에다가 사무실 만들어주고 숙소 만들어주고 차도 주고 뭣도 주고 해달라니까 준대요. 미친놈들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브리핑을 오래요. 안 갔죠. 니들이 와라고. 왔어요. 와서 좀 짧게 얘기하면 예전에 안대희 중수부장인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동생이 이제 일본 기업 중에 홍콩 지사장 했었는데 그분이 저희를 도와줬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 중국어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쭉 알아보더니 이 회사가 삼성보다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는 한마디로 껌이에요, 껌.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을 어떻게 알았어요? 알로 알았죠, 그죠? 아까 몇 분들이 그랬죠.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가 중국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 서운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국 한국인에 연관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중국에 한 10수년 이상 있으면서 보니까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중국에 간 한국 사람들이 약 95% 이상이 실패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근데 외람되지만 제가 하는 말씀대로만 하면 전 95%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컨설팅하면 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뭐를 좋아하냐면 옳고 그름보다는 나하고 얼마나 친숙한가 긴밀한가 라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마케팅 다 전문가들이지만 사실 마케팅 중에 최고의 마케팅이 뭔지 아십니까?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 옆 사람이 말하는 거. 자,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다면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내 아내를 뽑을 때 한 20만 명 시험 봐야죠. 내 인생이 반려자인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가서 얼떨결에 만나보니까 어느 날 이 식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여자예요.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보니까 이 남자야. 그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진 않겠죠, 참. 저만 억울합니다, 저만.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인생에 중요한 것도 우리는 어떤 뭐 친구의 소개, 누구의 소개로 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근데 중국에 진출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소셜 벤처라고 하는 내용들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참고로 한국에서 그 전산업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간 게 연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연변에서 뭘 했냐면 리더십 센터, 연변 청년 기업가 연합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얘기하면 깁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말로 하는 리더십 센터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연변 청년 기업가 연합회 사는 거예요. 오케이, 가서 들었죠. 그랬더니 걔들이 너는 누구냐고 묻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우리 고문 좀 해줘라, 뭐 강의해줘라. 그래서 리더십 센터 원장을 맡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연변대학 과기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수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서 한 10년은 어떤 때는 비행기 강의만 하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연변에서 이렇게 한 10수년 있으면서 저는 투자하지 않았죠. 투자를 안 했습니다. 투자할 돈도 없고. 근데 저는 리더십 센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나더니 어느 백화점에서 저보고 부사장 하래요. 부사장 하래요. 제가 투자 안 했으니까 정은 아니죠. 회장도 안 하고 뭐 대표도 안 하고 부만 해요, 부. 그래도 거기 있는 직원보다 월급은 훨씬 많죠. 다 집 주고. 자, 제가 여기서 약간 비밀하는 가지만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똑똑합니다. 권 내지는 아이디어만 가지면 성공하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중국 사람도 능히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경쟁하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 형태도 다양하지만 소셜 벤처를 권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한국 사람들의 장점과 우수성이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중국 사람들 말 표현으로, 연변 사람들 말 표현으로 문명하다, 똑똑하다, 예의가 있다,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비교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그러면 그 강점을 우리는 강화시켜야 되는데, 강점은 내려놓고 뭐 합니까? 죄송하지만 중국 사람들도 아주 수를 해요. 100전 95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짧은 개요만 설명할 건데요. 그 혹시 PC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어느 쪽을 가르쳐야죠? 얘가? 저쪽? 아니, 리모컨 이게 저는 이제 희소성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산소가 우리 몸을 살리고 산소 없으면 죽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솔직히 여기 여성분들이야 뭐 남편보다 좋아하겠지만 다이아몬드가 먹고 사는데 뭐 특별한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값이 있고 산소는 값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희소성이랍니다. 희소성.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 말이에요. 희소성. 아까도 쭉 얘기하자면 융복합이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중국과 진행하다 보니까 융복합이 엄청나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통과 전통이라고 하는 개념, 비즈니스의 정통과 전통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새로움을 둬야 되고요. 재미. 그래서 중국 사람이 볼 때 뭘 느끼면 좋으냐면, 전달 기법이 신박하네.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품 좋은 얘기는 하지 마라. 제품 판매 기법, 전달 기법에 대한 내용들이 좋아야만 이 날개를 달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하니까 백화점에서 저를 부사장으로 불러가지고 그 전체를 이제 맡기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직원을 뽑으려고 무진장 면접을 봤습니다. 중국은 참고로 면접 보고 출근하기 전에 며칠 교육을 시켜도 임금을 안 줘도 돼요. 다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력서를 보면 내가 재무팀을 하겠다, 생산팀을 하겠다, 뭐 했다 오죠, 당연히. 근데 저는 재무팀을 오더라도 3일 동안 매일 교육을 시키면서 생산팀 업무도 보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매장도 보게끔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가 지금 재무팀 공부를 했지, 그런데 이것도 해보는데 1억을 해봐야 재무팀에 도움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네가 백화점에서 재무팀만 하고 말 거야? 재무팀에 임원 내지는 경영자가 되고 싶지 않아? 아니면 네가 다른 비즈니스를 해서 사업자, 오너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이것도 배워야 되고
또 네 속에 숨어 있는 장점이 뭔지를 발견해야지.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네가 우리 구성원으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인생일 때 중요한 아카데미 시간이라고 잡아라 라고 교육을 했어요. 참 잘했죠. 이럴 땐 되게 박수 쳐요. 딴 데 가면. 문제는 이 아이들이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런데요, 얘들이 당연하게 우리나라 같진 않지만 중국엔 출근하다가 이틀 만에 안 보이면 얘들은 딴 데 간 거예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몇 명들이 뭐냐면 나중에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부사장님 진행했던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돈을 더 주든 어디 가서 있는 것보다 젊었을 때 배워서 내가 뭘 한다는 게 더 중요한지 알았어요 라는 말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하, 한국 사람이 제가 가진 달란트 중요한 것이 이거구나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웬만한 전문가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어설프게 해봤자 왜 다 똑똑하니까 너무 똑똑해. 그래서 중국을 저는 오히려 예전에 미국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반대로 중국을 중거몽 그러는데 저는 거기를 꿈의 시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앞에 있잖아요. 우리 코앞에 14억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남는 게 사람이고 발로 채는 게 사람이에요. 샘플만 나가도 숫자가 장난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는 거죠. 어떻게, 누구랑, 상대 입장에서, 내 입장 말고. 국가성장 모델, 이거 좀 하면 좀 무거운 주제일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제가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려면 본래 예전에는 정부가 다 했죠, 그죠? 국가가 다 했습니다. 국가가 그냥 알아서 다 했어요, 예전엔. 그러다가 국가가 하고 일부 기업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내게 되면 국가가 냈다기보다는 현대가 내고 도로비를 받고 나중에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국가랑 같이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정부하고 기업하고 NGO가 있어요. NGO는 왜 있을까요? 소외계층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불특정 테러가 일어나요. 혹시 월가에 불특정 테러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월가에 그냥 지나가는 부자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열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하지만 힘이 없어요. 왜냐면 아까 다들 이야기하시는 것이 선한 경제를 말하는데 선함도 지속적이지 못, 이제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소셜 벤처예요. 사실은 저는 10수년 전 이전부터 소셜 벤처를 홍보하고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겁니다. 사회적 기업과. 어떻게 말하면 협동조합이 있지만 소셜 벤처는 뭐냐면 기업과 그다음에 NGO가 결합된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따 동영상도 보겠지만 사업을 같이 하지만 이익금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 박사님한테 한중 마케팅 협회와 그다음에 소셜 개념으로 우리가 돈 벌려는 것이 빼고 중견기업 이하 소상공인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징검다리를 놔주자,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소셜벤처 제안의 개요입니다. 소셜벤처는 발전 없는 착하면 도태된다. 소셜벤처가 추구해야 될 길, 자금인모에서 세상을 바꾼다. 얘기는 맞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셜벤처가 그 다음에 페이지는 아마 성동구청인가 하는 데서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비쳤는데요. 한국에는 지금 대학에서 소셜벤처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줄래요? 혹시 PC에서 가능한가요? 예. 소셜 벤처는 이렇다. 왼쪽은 벤처인데 오른쪽은 소셜 벤처인데 요거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 벤처는 아시겠지만 일종의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위험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소셜 그것은 좀 사회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만 될 것 같고요. 뒤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안과병원 사이트 라이프 이따가 이제 동영상 잠깐 볼 거예요. 여기 안과병원인데요. 받아가지고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일부 받아요. 그런데 거기는 대박이 납니다. 미국에서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삼성의 매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삼성 매출의 2배 이상을 소셜벤처에서 일어나요. 그 키바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기부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글라데시 유누스의 그라민은행인데 혹시 이번에 일본에서 했던 하계올림픽에 혹시 그라민은행 유누스 인가 무슨 상인가 받는 거 혹시 보신 분 기억 아세요 혹시? 저는 관심 있어 봤는데요. 거기 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경제학자며 방글라데시의 아마 무슨 경제 장관인가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은행을 만든 거예요. 어려우니까. 미국 가서 당연히 공부했죠. 그런데 이 양반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뭐 150불인가 했는데 이 양반의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본금이 기부로 이루어집니다. 기부. 우리 회장님이 10만 원 주면 이게 우리 은행의 자본금이에요. 회장님이 20만 원 주면 예산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30만 원 가지고 어떤 분은 5만 원만 대출해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때는 이 원금을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기부하셨으니까. 다만 뭐만 하면 돼요? 아, 회장님의 귀한 자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서 저분을 도와서 이렇게 재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렇게 변제해가지고 다시 찾습니다. 또 어떤 분이 또 회장님이 50만 원 기부해가지고 우리 재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난하다는 것만 증명 것이 아니라 우리 봉제하시는 회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오다를 따가지고 재봉틀을 줘요. 일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봉제하시는 회장님이 공장을 100만 평에 직원이 뭐 2만 명인데 몇 명 줄여도 되잖아요. 시설을 줄여도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게 방글라데시 유누스예요. 이게 소셜벤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 은행은 대출해주고 변제율이 85%가 안 된대요. 여긴 99%입니다. 왜 그럴까요? 변제를 못하면 늘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사고 낼 필요가 뭐 있어요? 미싱을 한 달 더 돌리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중에는 사실 여기도 좀 문제가 생겼지만 이걸 이 사람들이 빨리 변제해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벤처다. 일반 금융하고 다르다. 일반 사업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되고요.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위에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탐스 슈즈라고 아세요? 탐스 신발, 옛날 탐스. 잘 모르시는구나. 탐스 아시죠? 지금은 조금 어려워요. 탐스 슈즈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탐스 슈즈 신발 하나 사면요. 회사가 하나를 그 신발이 없는 지역으로 만약에 아프리카 어디로 하나, 그죠? 샀는데 한 켤레를 더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이 조금 안 좋은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선한 힘이라도 신발이 발전하고 개선돼야 되는데 뭐 힘들었어요. 어쨌든 소셜벤처에 대한 오늘은 개념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작동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영상 틀어주실래요? 이건 전에 거라 잠깐만 보고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동영상. 예. 소리가 안 들리죠? 이게 아까 말한 라이트 라이프입니다. 예. 시각장애 미국인 여성입니다. 이 여성에게 각막을 기부한 곳을 찾았습니다. 자선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춘 첨단 기업이었습니다. 각막을 환자에게는 무상 기부하지만 병원에선 수술비의 일부를 받고 돈을 법니다. 하지만 주주도 없고 그래서 배당도 안 했고
수익의 대부분을 기부 사업에 재투자한 이른바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SightLife combines the best of nonprofit practices with the best of business practices to ultimately help more people. 기부단체가 모금에만 목매지 않고 돈벌이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미국에선 이미 보편적입니다. 기부금 3천억 원을 전 세계 60만여 명에게 빌려준 세계 최대 대출 기부업체 키바도, 저리의 이자 등으로 운영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And they're not begging. They have full hands. They have a small business. It becomes very easy, very compelling to get involved in their life. 미국 내 소셜 벤처들의 한 해 매출 총액은 250조 원 정도, 삼성전자의 2배에 육박합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극심한 불황 속에 돈줄이 막혀도 미국 기부가 순항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지금 아까 바로 극심한 불황. 예, 그냥 다음 페이지 넘기죠. 좀 전에 제 앞에 소개했던 우리 신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한중마케팅협회 및 중앙문에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안하기를 소셜벤처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셜벤처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LG 빼놓고요, 중견기업, 소기업들 하시는 분들 또는 직원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중국에 대한 개요를 이해를 시킬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수출을 하던 중국에 연계하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품입니까? 회사입니까? 뭡니까? 저는 단연코 시장이라고 봅니다. 시장을 쥐었는가? 시장을 가졌는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가예요. 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에 쓰고 하는 제품들이 오늘 나오면 내일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신 누가 어떻게 집어넣어서 그 제품이 메인 상품만 되고 양이 늘어나느냐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제가 그 바이럴 마케팅에서 시스템과 채널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제가 아카데미를 해서 제가 그 소위 노자 도덕경을 기반으로 한 H2O 리더십은 한 30명 정도 TO를 한 65기를 했고, 그다음에 왕성한 리더십 센터인데 크리스토퍼 리더십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크리스토퍼 리더십이라고 우리나라도 한 5, 60군데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을 텐데, 서울대라든가 중국에도 대학에서 계절학교로 2학점을 주던 거예요. 2학점 내지 3학점. 거기서는 한 20명 단위 정도에서 한 30몇 기를 강의를 했었는데요. 수강생들이 양성돼야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HS에서 칼럼을 쓰는데요. 그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견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하냐면 스팟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 들어가다 조금 앉으면 탁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무슨 문화라고 그래? 관시 문화라고 하죠. 관계만 돼서 동지만 되면 한국 사람이 어려우면 자기들가 투자해서라도 도와줘서 일으킵니다. 관계만 잘하면. 근데 우리는 나쁘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볼 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소셜벤처로 우리가 중국의 시장을 열고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악한 신뢰 관계로 형성되고 있으면 저희는 아까 제가 잠깐 표현한 대로 95%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능히 할 수 있는 그 성공의 목표를 하자고 하는 그 구호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 우리 대표님이 아니라 금 대표님이 아니라 저는 소기업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한 대상을 만들고 그걸 매뉴얼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면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30주년이면 30주년의 역사가 쌓여가지고 처음에 92년도 수교전에 들어갔던 분들보다 지금 훨씬 유리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시행착오 똑같이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선배들이 뭔가 잘못한 거잖아요. 저희는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비전이 없습니다. 정말 중국이 지금 그 어려운 대상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헝다 사건, 사드 사건 이런 조건 해가지고 중국의 큰 거시적인 문제를 보고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삼성, LG 빼놓고는. 안 그런가요? 영향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있고 쓰고 하는 것을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우리 원활하지 않죠? 우리 힘들죠? 그럼 반대로 우리 제품을 쓰는 중국 사람들 할까요? 떨어졌을까요? 한국 제품 찾아 쓰는 게 없으니까. 안 그럴까요? 역발상이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송하지만 영원히 빨대를 꽂아서 빨 수 있는 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중국이 엄청난 발전했다는 걸 중국도 알아요. 한중에서 들이 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중국이 엄청난 개혁 개방을 통해서 부를 창출했던 것도 안단 말이에요. 미국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95% 실패하고 나온 그 자산이 중국을 일으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공사다리, 성공징검다리를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저희보다 능하겠지만 좀 연약한 분들도 기꺼이 중국과 연관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소셜 벤처 형태 그거를 정형화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국과 진출해서 우리가 성공하는데 만약에 삼성의 좋은 기법이 있으면 어디 롯데 호텔에 사용하고요. 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성공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 회장님. 네, 이제 여러분 다 하신 좀 더 곧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발표자 앞에 훌륭하신 분 세 분이 이미 발표가 끝났고요. 마지막 절차로 제가 발표 이코노미디어 융복합의 가치인데요. 사전에 처음 제가 이제 좌장 발표를 진행하면서 절반은 이미 발표를 끝냈습니다. 뒷페이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더 잘 보일까요? 네. 이코노미 기업과 미디어 홍보의 융복합 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1차 포럼 때 사진 혹시 있을까요, 감독님? 네. 시작 때 제가 이미 요거를 발표했었기 때문에 첫 1차 포럼, 오늘이 제3회이고요. 전통성을 위로 이제 돌이켜보면 2019년 10월 30일에 국회 도서관에서 300명 규모로 제1차 포럼을 진행. 이때 이제 중국에서도 26개 업체로 중화권 미디어 연맹에서 참석을 하셨고요. 2020년 때는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저희가 서울 마리나 요트 클럽에서 진행을 준비를 했었는데 수재로 인해서 이제 그 중화권 상인회 대림동에서 아주 소규모로 50인 이내 진행을 했었고 오늘이 바로 제3회입니다. 지금까지의 저희 GNI 한중 뉴 미디어 연합회가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오늘 교통 문제로 또 다른 아주 소중한 행사에 겹쳐서 좀 늦게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연합회에서 한국 측 언론계의 고문님 위원장급으로 저희 행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 김재수 이사장님, 재단법인 국제언론인 이사장님께서 이제 도착하셨는데 이따 포럼 마무리할 때 다시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페이지를 함께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제2차 포럼 때 사진이고 저희가 컨소시엄도 2019년에 진행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 컨소시엄 사진은 네, 여기 지금 처음에 발표했던 김주은 대표님이 계시고 제가 중간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중 자유무역 FTA 민간 상무위원회라는 단체로 2015년 국회에서 발대했고 지금까지 매년 국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인데 제가 차세대 위원장으로 맡고 있고 처음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저희 초대 위원장으로 양창영 전 국회의원님이 초대 위원장으로 계셨고 오늘 축사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강호 회장님께서 이제 전 중국 지역의 한인회들의 사업적인 성공 사례와
또 중국 문화를 어떻게 잘 습득해야 되냐에 대해서 너무 좋은 사례를 들면서 특히 우리가 소셜 벤처라는 주제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컨소시엄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그 맥락 안에서 조금 이제 아래 단계긴 하지만 서로가 융복합을 이루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나는 기업을 홍보해주고 기업은 미디어들을 조금 유지하게끔 도와주시고 서로 상부상조하다 보면 같이 국제시장에서 잘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온라인 시대로 진입할 때 저희가 이코노미랑 미디어가 결합해서 제가 지어낸 이름이지만 이코노미디어로 함께 성장해 가고자 오늘 같은 포럼 주제로 짧게나마 제가 발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럼을 조금 간단하게 진행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실적이 좀 있는데 그 FTA 상무위원회에서 한국 중소기업, 소상공 기업들 한 지금 보면 118명, 이 118명은 이제 인원으로 했지만 사실은 다 소상공들이라 하나하나의 기업체인데 이 기업들을 회원으로 모집해서 비대면 플랫폼이라는 정부 지원 사업을 도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4억 6천만 원의 실적을 그 돈이 저희 회사 들어온 게 아니라 국가 지원금으로 그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게끔 저희가 컨설팅 회사랑 또 AI 챗봇 좀 전에 그 12월 달에 완성된다고 했는데 그 차이니즈 홈이 바로 제가 이끌고 있는 화학권을 위한 이제 그 컨설팅 회사인데요. 우리 이 팀들이 컨소시엄이라는 조합을 이루어서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또 MOU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특히 저희들은 오늘 만나서 좋다고 막 연애하는 게 아니라 네, 비유를 해서 연애라고 하는데 기업과 미디어 서로 간에 1년, 2년 정도를 점검을 하고 네, 지금 우리 그 LS 지원센터 또 세무 전문 박병호 고문님도 저기 계신데요. 저희를 지금 3년차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 레벨이 되면 함께 MOU를 할까 이렇게 지켜봐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협업으로 해서 소셜 벤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에 오늘 포럼 발표를 마감하면서 저희 홍보 영상을 다시 한번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플레이 해드리고 김재수 이사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명받은 김대훈 실장님이시고요. 김희원 우리의 작가 디자이너님이시고 강거성 지금 저기 연출 담당 최성은 영상 편집의 디자이너님이시고 전승민 마케팅 기획실장님이십니다. 김상환 촬영 편집 감독님이시고 네. 저희 아직 뭐 어제 새벽까지 제작하다 보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준비가 다 안 돼서 사실 우리 오늘 아나운서로 사회를 봐주신 분도 저희 홍보대사로 GNI 한중뉴미디어 연합회의 전담 MC를 하고 계신 분인데 조금 뒤에 이제 MOU 할 때는 사회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수 이사장님, 재단법인 국제 언론인 클럽 이사장님 네, 모셔서 축사를 청하게 듣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나요? 예,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늘 방송센터 GNI 방송센터 오픈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저희 단체에 대해 소개해 드리자고 하면 저는 언론은 한 30년째 봉사단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미국 뉴욕 국무부에서 재단법인 기부천석 클럽이라는 단체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발대식을 위원회를 가졌고 9월 달에는 이제 재단법인 국제 언론인 클럽 한국위원회 발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도부터 이제 코로나가 좀 생겨서 많이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0개 나라의 지금 지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GNA 방송센터하고도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해서 좋은 기업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ESG가 지금 핫하잖아요. 저희 나라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이제 글로벌 개념이 지금 그 나라만 뭐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이제 세계 경제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봉사라든가 뭐 지배적 구조 이게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언론과 경제인들이 서로 콜라보를 잘 해서 어떤 평화에도 기여하고 환경 보존에도 이제 같이 힘을 보태서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많이 도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이제 오늘 금나연 대표님 하는 그 사업이나 이 미디어 쪽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방송센터 오픈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11월 달에 반려동물 행사는 홍보 안 하시네요. 네, 너무 많은 봉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현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방금 전에 축하 영상 메시지 보시다시피 좀 저희가 이제 중국어로 제가 간단하게 그 중국 우리 파트너분들께 한 2마디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통역은 없이 하겠습니다. 中方的华文媒体各界领导，大家好。今天我们 GNY 韩中传媒集团的第3届经济传媒论坛正在进行。因为参加人员都是韩国当地的各界人士，所以特意用韩文主持了整个行程。那么最后我就用短短的几句话，向中方各位领导和支持者表示衷心的感谢。我在这里表明，在韩国积极主动的多收集一些有用的情报，跟华文媒体的各国各界友人们多交流。特别是在教育和学术和文化、艺术还有经济、贸易方面多进行更好的合作，希望大家多给予支持，谢谢。 네, 그러면 저희 협약식은 우리 허지연 아나운서님께로 돌리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업무 협약식 그리고 한중 미디어 연합 이코노미디어 컨소시엄 협약식 이렇게 이어질 텐데요. 우리 금나윤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협약식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및 정보통신산업 MOU 협약식입니다. 차이니즈홈 대표 금나윤, 하이콤 정보통신 대표 윤금애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협약식 내용은 작성을 했고요. 네, 상호 사인을 했기 때문에 기념사진 촬영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중미디어연합 MOU 체결식이 있겠습니다. GNI 미디어 대표 금나윤, 민들레 미디어 대표 김유성 이 두 대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사진 촬영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협약식을 후에는 전체적으로 기념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코노미디어 컨소시엄 협약식이 있겠습니다. 금제 인터내셔널 대표 김주훈, 주식회사 BCT1 대표 박동민, 주식회사 로인미디어 대표 김홍일, 차이니즈홈 대표 금나윤, 네 명의 대표님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높이를 맞춰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내외빈들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제가 발표자의 한 명 대표에게 질문한다는 게 깜빡 빠졌네요. 그거 하나만. 저희가 지금 작년 비대면 플랫폼 사업 중에 한 업체가 그 성남 지역에서 60개 업체를 대표로 모집해 오신 분이 여기 성남 부회장님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포럼을 듣고 그 먼 데서 오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혹시 뭐 어떤 궁금한 거나 우리 발표자들 분들께 질의응답으로 대표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포럼 여성 부회장이자 다원회 대표 김건희 인사드립니다. 저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까지 한중 자유무역 FTA 민간 상무위원회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정부 지원 사업에 성남 지역 대표로 참가하여 약 50여 개 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협의와 단체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의 행사와 포럼의 내용은 참석한 기업인으로서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코노미디어 컨소시엄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2022년의 지원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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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기념사진을 작가님 어느 방향으로 찍는 게 좋을까요? 네. 여기 좌석을 조금 앞으로 옮기고 뒤로 서는 걸로 할까요? 네? 아니, 다 같이 치우고 앉을 자리가 치우는 게 조금 공사가 커서 약간 앞으로 움직이는 게 네, 여러분 전체적으로 오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올라가시는 곳은 패션 그리고 프로필 촬영을 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 보시면 또 느낌이 색다르실 거예요. 네. 네, 모두 다 함께 올라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전체적으로 기념사진 촬영하는 행사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중 미디어 경제 포럼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중 미디어 경제 포럼 하면 여러분 화이팅 해주시면 됩니다. 한중 미디어 경제 포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GNI 방송센터 오픈식 제3회 한중 미디어 경제 포럼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안쪽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다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퇴장하실 때 꼭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